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봄비가 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번 비가 오고 나면 완전히 초록초록해질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석류 그림 채색해 볼 거예요. 제가 화분은 석류 그림을 한 3개 그렸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채색해 볼게요. 일단 빨간색이 주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하이라이트하고 제일 어두운 부분을 제가 챙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붓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단계별로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붓자국이 쨍하게 나거나 색깔이 이렇게 쨍하게 보이지 않아서 예쁠 거예요. 자, 일단 석류는 바탕 밝은 색깔을 일단 저는 주황색으로 썼어요. 근데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물 조절만으로도 이게 가능해요. 채색하는 게요. 근데 오늘은 주황색으로 밝은 색을 깔아주고요. 그 위에 레드를 깔아주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어두운 부분을 칠해 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80개가 훨씬 넘는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라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 채색법을 이제 대충 짐작하셨을 거예요. 보통 수채화 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수채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수채화를 접목시켜서 채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채화 물감으로 이걸 칠해도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또 1230도에서 1250도 고온에서 구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시면 불에 다 타서 날아가거든요. 이거는 돌가루가 들어간 세라믹 페인팅 도자기 전용 물감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접목했다는 거는 수채화 느낌이 나도록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 도자기 물감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채색을 해봤어요. 지금 한 3년차 지금 독학으로 하는데 물감으로 해서 색깔을 내는 거는 이 도자기 물감이 조금 어려워요. 불에 고온에서 날아가는 물감들이 많아서 그나마 지금 도자기 전용 물감이 제일 안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두 번째 중간색으로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음영을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 물감으로는 불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채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레드에 물을 섞어서 중간색으로 해서 밝게 넣어주고요. 아까 주황색만 있을 때보다 또 약간 깊이감이 다르죠. 그 다음에는 레드에 물을 섞지 않고 거의 원색 그대로 해서 레드를 칠해 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중간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꽃과 열매도 약간 붉으스름하게 꽃도 붉고 작은 열매에서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고 그리고선 열매가 부풀어지기 전까지 작은 열매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석류는 동그스름하고 약간 반질반질한 재질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 반대쪽에는 반사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채색했던 호박 같은 경우는 색깔 자체가 탁하고 반짝반짝거리는 반질거리는 재질이 아니라서 느낌이 아니라서 반사광 부분을 살짝만 빼줘도 반사광 느낌이 나는데 요런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한 반질반질한 이런 느낌은 밑에 반사광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레드에 물을 거의 안 섞고 중간색 세 번째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밝은 부분을 놔두고 밝은 부분 밑쪽이 제일 어둡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반사광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광 부분은 색을 칠하지 마시고 그냥 비워두시면 나중에 저절로 깊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덜 들어가서 불에 구웠을 때 반사광 느낌이 나거든요.
자, 제일 밝은 부분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하고 맨 밑에 반사광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레드로 칠해주고 있어요. 자, 한 번 칠할 때와 두 번 칠할 때, 세 번 칠할 때는 붓자국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감이 달라지죠. 자, 이 석류는 불에 구워 나오면 굉장히 예뻐요. 색깔이 진하고 깊이감이 다르게 나와서 굉장히 진짜 석류 같아요. 예뻐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을 지금 섞어주고 있어요. 자, 제일 어두운 부분 칠해줄 건데요. 나뭇잎 밑으로 해서 가려지는 어두운 부분하고 제일 밝은 반사광이 드는 그 밑부분이 제일 어둡거든요. 둥그렇게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광 부분은 빼놓습니다. 그리고 꼭지 밑에 부분도 칠해주고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야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굉장히 깊이감 있고 느낌이 사는 약간 뭐라 그럴까 생동감 있는 그런 석류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진하게 쨍하게 빨간색을 칠하면 약간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진해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입체감이 없어서 그림에 재미가 없어요. 판화같이 딱 찍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위해서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석류의 속살 껍질 부분을 칠해주고 있고요. 옐로우에 오렌지하고 브라운을 섞은 색깔로 해서 음영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류 하나하나 채색할 거예요. 칠할 때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를 레드로 빨간색으로 칠해 줄게요. 자, 이렇게 밑색을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중간색으로 빨간색을 물을 안 타고 진하게 해서 한 번 더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두운 음영 부분에 갈색을 칠해 줄 거예요. 붉은색 또는 갈색,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 갈색으로 해서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 밑부분을 제가 둥그렇게 이렇게 음영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껍질 부분하고도 음영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부분 마지막에는 블랙을 조금 더 섞어서 갈색, 짙은 갈색으로 해서 이 석류알 사이사이를 칠해 줄 거고요. 그리고 껍질과 석류알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작은 구멍에도 찢어진 구멍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칠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있어요. 이 물감 자체가 떡이 지는 물감이기 때문에 물감 부분에다 계속 덧칠을 하면 떡이 지고 밀려나고 물감이 뭉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드라이기로 바짝 말려서 채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진하게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부분 짙은 갈색으로 해서 음영을 마지막에 넣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석류알 하나하나 하이라이트를 하얀색으로 찍어 줄 거고요. 이렇게 찍어주면 똑 떨어지는 동굴에서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붓에다가 깨끗하게 물을 깨끗한 물을 묻혀서 휴지에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하얀색을 붓으로 살짝살짝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펴발라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 이번에는 이파리 부분을 칠해 줄게요. 밝은 색은 옐로우에 다크 그린을 섞어서 올리브 그린 색깔 나는 연두색을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크 그린에 물을 넉넉히 타서 중간색으로 발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으로 초록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어두운 색깔, 중간 색깔 중에서도 어두운 색을 해줄 거고요. 가장 어두운 색에는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서 제일 어두운 색을 칠해 줄 거예요. 석류 이파리는 청록색이 진한 색깔이 많기 때문에 약간 청록색이 많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밝은 색으로 칠해 주고요. 자, 이파리 끝쪽 부분은 좀 밝게 빼고 이파리 안쪽 부분,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빼줍니다. 밑색부터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중간색, 어두운 색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셔야 이파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입체감이 나도록 구워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다크 그린에 물을 넉넉히 타서 칠을 해준 거고요. 자, 이 정도면은 불에 구웠을 때 그렇게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물을 안 타고 그냥 쓰면 이 물감 자체가 굉장히 진한 물감이기 때문에 색깔 쓰실 때 물 조절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채화 느낌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관건은 물 조절인 것 같아요. 밝게 빼고 중간색 빼고 어둡게 빼고 할 때 물을 많이 섞고 덜 섞고에 따라서 같은 색깔인데 느낌이 다르게 구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섞어 쓰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색깔을 섞어 쓰는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색깔 위에 덮어 씌우는 색깔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물 조절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감 있게 막 레드면 레드 막 이렇게 쨍하게 진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깊이감을 따로 있게 두어서 자, 이번엔 청록색인데요.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칠해줍니다. 불에 구워 나오면 지금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나도록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될 거예요. 자, 청록색. 지금 어두운 부분, 이파리 중에서 밝은 부분 말고 안쪽 부분,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칠해주고 있어요. 빨간 석류에 대비돼서 초록색 이파리가 굉장히 싱그러워 보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제일 어두운 색은 이 청록색 말고 그린색에다가 레드를 섞어 줄 거예요. 레드가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이 초록색하고 레드의 궁합은 정말 좋아요.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초록색의 어두운 느낌을 되게 앤틱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잘 살려주는 색깔이거든요. 처음에는 많이들 당황하시더라고요. 초록색에 레드를 섞으니까 이게 웬 말인가 그러시는데 얘네들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색깔이 제가 좀 채색하다 보면 깊이감 있는 느낌을 좋아해서 자꾸 앤틱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쓰기도 하고 약간 깊이감 있게 쓰기도 하는데 이 초록하고 레드의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색이에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하게 들어갈 부분들 잘 찾아서 겹쳐지는 부분, 그늘지는 부분 잘 찾아서 챙겨서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그러면
석류하고 이파리는 끝나는 것 같아요. 나비만 칠하면 오늘은 끝나는 것 같죠. 아, 내일 드디어 초벌 들어가요. 오래 기다려 주셨죠? 다음 주쯤에 해서 제가 택배 발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화분 어떻게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센치랑 해서 사이즈랑 해서 가격이랑 올려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른 데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주변 머리가 없어갖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요번에 구워 나오는 거 제가 갤러리에 올려봐 드릴게요. 보시고 구매 의사 있으시면 일단은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세요. 올리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말 주변 머리가 진짜 없거든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불에 구워 들어갑니다. 너무 설레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새로운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소양 수제화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